1946년 9월 5일, 프레디 머큐리는 영국령 동아프리카 잔지바르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레디는 당시 총독부의 서기로 재직 중이던 아버지 덕분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으며 그 덕분에 큰 굴곡 없는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프레디가 8살이 되던 해 부모님은 그를 인도 bombe이 지역의 한 기숙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기숙학교까지 입학한 것은 좋았으나 그의 부모님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어린 나이에 가족들과 떨어져 있다 보니 프레디가 외로움을 너무 빨리 그리고 쉽게 타게 된 것이었습니다. 원래 학업 성적이 나쁘지 않았던 프레디는 이 외로움을 이기지 못한 채 방황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성적은 점점 떨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프레디는 생애 처음으로 피아노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프레디의 미래를 바꾸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는데, 피아노, 더 나아가 음악 자체에 소질이 있었던 프레디는 피아노를 칠 때면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고 방황하던 마음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레디가 18살이 되던 해인 1964년, 잔지바르에선 혁명의 물결이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태롭던 잔지바르는 결국 혁명이 일어나 유혈 사태가 발생하였고, 프레디와 그의 가족들 역시 혁명의 여파로 인해 대부분의 재산을 몰수당하고 영국으로 도망치듯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으로 이주한 프레디는 일링 예술대학교에 입학하여 그곳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프레디는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음악에 대한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고, 프레디도 그래픽 디자이너보단 뮤지션이 되고 싶었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확실하게 진로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음악과 관련된 활동이라고는 아마추어 밴드에서 활동하고 해체하는 것을 전전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렇게 내적 갈등을 하며 고민에 빠져 지내던 프레디는 우연히 한 밴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밴드의 이름은 스마일. 당시 스마일은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와 드러머 로저 테일러가 주축이 되어 이끌어가던 밴드였는데, 프레디는 우연히 스마일의 공연을 보게 되었고 점점 스마일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마일의 멤버들도 자신들의 관심을 가져주는 프레디와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마일의 보컬이 다른 밴드에 스카우트되어 스마일을 탈퇴하는 일이 일어나자, 하루아침에 보컬을 잃은 스마일은 프레디에게 연락하여 보컬 자리를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레디는 이 당시 이미 다른 밴드의 보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평소 의리가 넘치던 프레디는 결국 스마일의 보컬 영입 제안을 아주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그렇게 스마일은 프레디를 보컬로 하여 새롭게 밴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이 스마일이라는 밴드가 바로 훗날 전세계에 자신들의 곡을 울려 퍼지게 할 밴드인 퀸의 이전 이름이었습니다. 스마일은 프레디를 영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밴드의 이름을 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시기 즈음 존 디컨이 퀸의 새로운 베이시스트로 합류하였고, 이렇게 우리가 아는 퀸이 탄생하였습니다. 프레디는 이 시기 기타리스트였던 브라이언을 통해 평생을 사랑하게 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프레디가 그 누구보다 신뢰하고 의지했던 여자인 메리 오스틴이었습니다. 프레디는 심신의 안정을 느낄 정도로 그녀를 깊게 사랑하였습니다. 이윽고 프레디는 메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여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퀸은 열정적으로 밴드 활동을 하였지만 어디까지나 단순 대학 밴드 수준의 무대에만 서게 되었고, 보다 큰 물에서 놀고 싶던 멤버들은 있는 돈 없는 돈을 탈탈 털어모아 한 스튜디오에서 앨범 녹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들이 녹음한 데모 트랙을 들은 트라이던트 프로덕션은 이들에게 가능성을 느꼈는지 퀸에게 앨범 계약을 제안하였고, 프로의 세계에 발을 내딛고 싶었던 퀸은 이 계약을 받아들였습니다. 1973년 7월 13일, 퀸은 자신들의 음악적 색채가 담긴 첫 앨범인 퀸을 발매하였습니다. 당시 아마추어 밴드였던 퀸은 본인들이 녹음을 하다가도 다른 유명 뮤지션 선배들이 녹음을 하기 위해 들어오면 조용히 자리를 비켰다가 선배들의 녹음이 끝난 뒤에 다시 녹음을 했을 정도로 겨우 앨범을 완성하였습니다. 허나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 퀸의 첫 앨범 퀸은 그다지 큰 흥행을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포기를 몰랐던 이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앨범을 연달아 내가며 밴드 활동을 이어갔고, 결국 그들의 이러한 노력이 빛을 발하였는지 세 번째 앨범 Sheer Heart Attack이 큰 히트를 치게 되며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드디어 1975년엔 그 유명한 보헤미안 랩소디가 수록된 네 번째 앨범 A Night at the Opera를 발매하였는데, 이 앨범은 그야말로 초대박을 치며 퀸은 메이저 밴드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프레디는 밴드 퀸의 보컬이라는 위치상 수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처음엔 이를 프로들이 거쳐야 하는 관문쯤으로 여겨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곧 얼마 안가 진절머리를 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국적인 외모에 여성스러운 패션 스타일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주로 날아오는 질문들이
프레디 씨, 당신은 혹시 동성애자입니까? 당신은 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같은 대놓고 차별적인 색채가 강한 질문들이었으니 프레디가 이러한 질문 공세를 버틸 리가 만무했습니다. 결국 프레디는 이러한 언론의 태도에 질려 인터뷰 요청을 늘 무시하였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언론들은 프레디의 사생활과 관련한 찌라시를 살포해대며 프레디를 공격하였습니다. 이 시기 프레디는 굉장한 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랑하던 연인 메리 오스틴과의 이별 때문이었는데 이별의 사유는 바로 프레디의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프레디는 메리가 아닌 다른 남자와 만남을 가지며 바람을 피웠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프레디는 이 사실을 메리에게 밝히게 되었습니다. 메리는 성적 지향성으로 인해 힘들었을 프레디를 존중하며 둘은 친구 사이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티스트로서의 프레디 머큐리는 그야말로 대중 친화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대에서는 관중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줄 알았고 퀸 특유의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은 프레디가 무대 위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아티스트로서의 프레디는 굉장히 여유롭고 자유로워 보였지만 인간 프레디 머큐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퀸이 잘 된 만큼 프레디 본인을 포함하여 퀸의 모든 member들이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게 되었고 프레디를 제외한 다른 3명의 멤버들은 각자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로 인해 예전처럼 밴드 멤버 넷이 똘똘 뭉쳐 지내던 일은 없어졌고 프레디는 본인의 성공과는 별개로 허전함과 공허함만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프레디의 이런 외로움을 알고 프레디에게 접근한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프레디의 매니저였던 폴 프렌터. 그는 프레디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을 달래주고 같은 성소수자로서 가지는 프레디의 고민에 공감을 해주며 둘은 매우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폴은 프레디의 매니저라는 핑계로 항상 프레디와 동행하였으며 퀸의 회의에도 무단으로 참여하여 퀸의 음악 스타일에 이런저런 참견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시기에 프레디는 폴에 의해 댄스클럽 음악에 심취해 있던 상태였는데 그로 인해 프레디는 퀸이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하드록 스타일 장르가 아닌 디스코 스타일 장르의 앨범 핫스페이스의 발매를 강력 주장하였고 결국 프레디의 주장을 꺾지 못한 채 발매된 이 앨범은 퀸이 사상 최악의 앨범이란 평가를 받게 되며 퀸의 커리어에 큰 타격을 입히기까지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퀸의 다른 멤버들은 폴을 매우 싫어하는 걸 넘어 프레디에게 달라붙은 악성 지능 종양으로 여겼을 정도로 폴을 혐오하였습니다. 실제로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폴 프렌터 역을 맡은 배우 앨런 리치는 영화의 음악 감독으로 참여한 퀸의 멤버 브라이언 메이에게 I think it was my last day of filming, and he came up and said, I know I haven't said much to you, but you look so like the guy that I found it kind of hard to come up until you were finished. 다행히 프레디는 오래 지나지 않아 폴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에 점차 불편함을 느꼈으며 결정적으로 폴이 프레디의 집에 멋대로 파티를 열자 프레디 본인이 직접 나서 파티를 멈추고 그 자리에서 폴을 해고하였습니다. 폴은 자신을 해고한 프레디에게 앙심을 품었고 결국 더 선에 프레디의 전 연인 2명이 에이즈로 인해 사망했다는 사실을 폭로하여 다시 한번 프레디에게 언론의 화살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프레디는 매우 분노하며 다시는 친구를 사귀지 않기로 다짐하였습니다. 프레디는 이 시기 새로운 연인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짐 허튼이란 남성으로 프레디가 느끼고 있던 외로움과 공허함을 진심으로 채워주던 사람이었으며 기본적인 성품조차 매우 온화하였기에 퀸의 다른 멤버들도 그를 좋게 보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통해 행복을 되찾은 프레디. 이제 프레디는 다시 한번 아티스트로서 날아오를 일만이 남아있었지만 세상은 그에게 가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프레디가 에이즈 감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전 연인 2명이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는 소식에 불안했던 나머지 에이즈 검사를 받았었던 그였지만 정말로 본인이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게 되자 그는 크게 절망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에이즈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 나날이 쇠약해져갔고 그 모습을 어떻게든 가리기 위해 메이크업을 짙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노력한다 한들 완벽히 숨길 수는 없었기에 언론에선 수많은 프레디의 에이즈 감염 의혹들이 떠돌았습니다. 결국 프레디는 자신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퀸의 멤버들에게 가장 먼저 밝히게 되었습니다. 프레디는 감염 사실을 밝힌 직후 멤버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했는데 너희가 뭘 걱정하는지 알아. 하지만 난 더 이상 거기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 난 그냥 죽을 때까지 뮤지션으로 남고 싶어. 라고 얘기하였고 퀸의 멤버들은 프레디의 뜻을 따라 그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겨주고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1985년 7월 13일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자선 공연 라이브 에이드가 개최되었고 프레디 머큐리와 퀸은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퀸은 그 무대를 퀸 역사상 최고의 공연으로 만들며 관중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성공적으로 무대를 마쳤습니다. 프레디는 라이브 에이드 공연이 끝난 후 투어와 공연을 전전하였습니다. 1986년 네버스파크에서의 마지막 공연을 마친 프레디는 병세가 악화되어 더 이상의 공연을 멈추고 앨범 작업만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병세가 악화된 프레디는 결국 1991년 11월 23일 공식적으로 본인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감염 인정 공표 후 프레디 머큐리는 24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깊은 안식에 들었습니다. 프레디는 자신이 죽기 전 자신이 평생을 사랑했던 여자와 자신이 마지막으로 사랑했던 남자인 메리 오스틴과 짐 호튼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했는데, 메리에게는 자신이 거주하던 런던의 대저택과 본인 재산의 절반 그리고 본인 소유의 모든 저작권들을 상속하였고, 짐에게는 무려 50만 달러라는 거금을 상속하고 메리에게 상속했던 대저택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퀸의 멤버들은 프레디의 사망 이후 머큐리 피닉스 트러스트 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재단은 에이즈 환자들을 지원하고 에이즈의 퇴치를 위해 힘썼으며, 현재는 자선 공연을 주최하고 그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 전액을 재단 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프레디 머큐리의 일생을 더욱 재밌게 느껴보시고 싶으시다면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시청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 퀸의 멤버 브라이언 메이와 로저 테일러가 음악 감독으로 참여하였는데, 가장 가까이서 프레디를 봐왔던 두 사람이 참여한 영화이니만큼 프레디 머큐리의 서사를 더욱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영상 업로드일 기준으로 넷플릭스에서 시청하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시청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